우선 구성 방향을, 제가 노트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게 됐는지 구성 방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그 시작은, 어, 너무 이제 정보와 지식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이 좀 많거든요. 그런 쏟아지는 그런 정보, 지식, 생각들을 정말 어찌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처음 근무할 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는데, 주위 선생님들께서 제가 너무 이제 정신없게 살고 까먹고 하니까, 제발 좀 어딘가에 적고 다니라고 막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상태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제 정보, 지식, 생각들을 잘 활용해서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 나가고 싶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제 머릿속에 잘 남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으면,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 제가 원하는 상태고, 이 원하는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정보, 지식, 생각 관리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의미한 정보, 지식, 생각들이 기록되고 이것이 누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된 정보, 지식, 생각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보, 지식, 생각들의 입력, 출력 과정이 반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됐었는데요. 요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기도 해서 일단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성 방향을 그 바탕으로 저는 이제 환경 구성을 했습니다. 어, 크게 이제 두 차원으로 그 환경 구성을 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활용 중인 앱 환경, 그리고 노트 시간 확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활용 중인 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물론 옵시디언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지만, 노션과 삼성노트를 약간 그 서브로서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옵시디언은 메인 노트 앱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용은 문어노트나 뭐 연구노트 등 각종 노트에 정보 지식들을 작성해서 넣어두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면서 저는 사고 과정을 거친 내용들만 옵시디언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고 과정의 의미란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할 때 스스로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인노트를 작성할 때 키워드 위주의 메모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거를 듣고서 이해를 한 것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어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원소스의 내용을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제 말로 최대한 풀어가지고 작성하려 합니다. 물론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해주니까 좀 이제 기억에 더 남거나 나중에 봤을 때 이해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무작정 내용을 저장한 것은 없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웹클리핑한 내용들은 옵시디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노션에 그 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거를 참고해서 문노트가 옵시디언에 작성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봤을 때 빠르게 이해 가능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시디언은 이제 동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갑자기 마주친 정보나 지식, 생각들을 바로 적을 수 있어야 하니까, 이런 동기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저는 이제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공짜로 어떻게 그 싱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 헤맸었는데 한동안 이용하다가 결국은 싱크 서비스를 그돈 주고 이제 그 이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노트 생성일자 정보가 이 다른 무료 싱크 방법으로는 그 보존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찾아보다가 제가 그렇게 그쪽에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가지고 더 이상은 못 찾아보고 결국은 싱크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검색 결과에서 생성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해서 보는 것이 저한테는 뭔가 맥락을 살릴 수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생성 일자 정보를 보존시키는 것이 중요해서 싱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월 한 8달러씩 나가게 되는데 너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제 2의 내라면 비용 없이 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좀 고민이 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좀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쭉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용하고 있는 앱은 노션이라는 앱입니다. 노션은 잘 아시는 앱일 것이고, 이 맥클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의미하다가 판단되는 인터넷 글이나 영상들을 노션의 웹클리핑 기능을 활용해서 저장합니다. 물론 이제 노션의 웹클리핑 기능이 어, 굉장히 이제 유능하진 않습니다. 웹클리핑이 잘 안 되는 그런 아티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후 이제 후속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노트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노트 앱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그나마 괜찮은 웹클리핑 기능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노션이 자체를 으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코멘트를 다는 기능. 그런 건, 웹클리핑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이 맺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줄 때도 딱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보여주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기능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부차적인 이유로 노션을 좀 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션은 그 옵시디언 내부에서 커스텀 프레임즈라는 플러그인으로 옵시디언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게 바로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요것이 이제 그 커스텀 프레임즈라는 플러그인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요 안에서 지금 노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클리핑 한 것들이 요 내부 노션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아직 작성이 대기 중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요것들은 이게 사실 요 최근에 이제 발표 내용을 준비한다고 이것들을 처리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로바로 작성 대기 중인 것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요. 아,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얘는 이미 자체적으로 동기화 기능을 잘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동경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노트도 이제 종종 씁니다. 저는 이제 이 삼성 노트를 이제 손글씨 저장용으로 쓰는데요. 좀 타이핑으로 뭔가 지식이나 정보 같은 기록이 힘든 상황이면서 정보나 생각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 뭔가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때, 아니면 이제 아침에 동 트기 전에 혹은 샤워할 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뭔가 이제 젖은 손으로, 어, 기록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저는 이제 제 폰이 갤럭시 노트거든요. 그래서 노트 펜을 쫙 뽑아가지고 바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글씨로. 그것은 이제 삼성 노트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이 노트북으로 바로 이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옵시디언에서 제 생각을 그에 관련돼 가지고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분선맨님의 연수를 듣고서 필기를 통해서 영감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되게 공감을 해가지고, 이 손글씨 필기를 좀 더 이제 활용성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동기화도 잘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앱을 크게 세 가지를 축으로 제 노트 시스템의 환경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노트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제 노트 환경 구성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노트 시간을 확보하는 거는 지속적인 노트 작성을 위해서 이 노트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태현님
그다음에 지금 여울님, 지금 계신 여울님하고 이제 점심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하고 다른 분들 몇 분 계셔서 지금 제가 성함을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그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보통 이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하루에 1개 글쓰기, 뭐 3km 뛰기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뭔가 이제 목표를 달성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달성 못하는 경우에 죄책감을 가져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해서 시간 단위, 그리고 그것의 대안으로 시간 단위로 무엇을 할지 정해놓은 것이 무언가를 꾸준하게 한다고 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차원에서, 이게 노트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야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앱을 구성하고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싶어서 노트 시간을 따로 이제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 5시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5시부터 6시 45분 그 출근 전까지 한 2시간가량을 이제 일간 노트와 문헌 노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아서 너무 좋은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간 노트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즐겨찾기에 등록된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요 옆에 나오는 즐겨찾기 된 부분들. 제가 요 근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는데요. 요것들을 살펴보면서 어, 지금 노트 작업을 해야 될 것들을 이 요 시간대 5시에서 6시 45분 사이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외에 또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쯤에 연구 노트를 생성하거나 결과물을 내놓는 시간, 뭐 최종적인 글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학교 수업을 좀 더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는 시간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좀, 왜냐하면 이제, 뭔가 글을 쓰다가 결국 시간을 다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이 잡혀버리기 좋은 시간대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제 고민이 좀 생겨났습니다. 이 결국 연구 노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 뭔가 이제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데 또 핵심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연구 노트가 더 이상 잘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 문헌 노트에 보고 공부하고 끝.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요거가 관련돼서도 한번 얘기를 나누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요 두 가지 것으로 이제 환경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요 안에서, 노트 작성 중인 노트 종류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혹시